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개강인데 인사드리겠습니다. 공포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11월 12일 달에 여러분들하고 기초 강의, 입문 강의를 했습니다. 입문 강의를 했고, 오늘부터는 기본서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로 1, 2, 3, 4월 달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 한번 돌리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심화 이론 강의 이렇게 해서 2번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요약 강의를 한번 하고 그렇게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해야 되죠, 그죠? 수업해야 되는데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수업은 1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죠, 그죠?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올해 한 해가 또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건데, 10월 31일 날이 시험이거든요. 올해 시험은. 날짜가 나왔죠, 그죠? 31일이 시험인데, 31일 날 시험을 치르고, 2020년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시험에 합격한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목표가 합격일 겁니다. 지금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건데, 열심히 하면 합격합니까? 그죠? 합격하죠. 합격하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합격 여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합격은 다 합니다. 이 시험이 합격을 못할 정도의 시험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은 다 나와요. 60은 다 나오는데, 문제는 누구는 1년 만에 합격을 하고, 누구는 2년이 걸리고, 누구는 3년이 걸리고, 누구는 4년이 걸리고, 누구는 또 5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1년 만에 합격할 것인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만에 합격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는데 받아들이셔가지고 병행을 하신다 그러면 1년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2년 만에 합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상관없어요. 3년 만에 합격해도 되죠. 합격만 하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2년, 3년을 끌게 되면 다른 기회비용들이 많이 날아가요. 그 기회비용이 날아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년 만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2020년 10월 31일 이후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될 거냐면, 시험을 취해보니까 합격을 했어요. 1년 만에.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할 거냐면, 어디에서 개업을 했고, 아니면 소속 중개사로 어디 가서 일을 좀 배웠다가 개업을 했고, 라는 등등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럼 내년에 합격할 수 있을 건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수업을 들었고, 학원비를 얼마나 깎을고, 그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져요. 고민하는 퀄리티가.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만에 합격을 하신 다음에 바로 개업을 하든지 소속 중개사로 가게 되면 전세 물건을 여러분들이 중개할 수도 있고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 한 건만 하면 수수료는 일단 1년 동안 공부한 돈은 다 빠지죠. 한 건만 딱 하면 돼요. 한 건만. 그러니까 만약에 합격을 못 했다 그러면 1년 동안 다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남들은 뭐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명심을 좀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효율성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1년 만에 짧은 시간에 이걸 끝을 내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고, 이 고민이 1년 과정을 공부를 하시면서, 즉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고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은 어차피 시작 이러면 책 펴고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모르면 또 반복해서 듣고 외우고 하다 보면 아직까지 시험이 10개월 이상이 남아있으니까, 만으로 10개월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는데, 방법이 잘못되면 그 기간이,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방법적인 부분을 제가 일단 제시를 좀 하고 수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은 잘 아시죠? 지금 아마 다른 과목도 그렇고 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일정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신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시험을 치죠. 그죠? 1차 시험이 있고 우리 시험은 1차, 2차가 나눠져 있는 건 아시죠? 1차, 2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1차에 불합격 가면 2차는 합격해도 의미가 없죠. 그죠? 매년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1차는 평균 점수가 57.5, 즉 한 개 부족하고요. 2차는 65점, 그 점수를 넘겨버리죠.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직 경험한 바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수만 명을 제가 만나거든요.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엄청납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30배 시험에서 2019년도 30배 시험에서도 엄청나게 나왔죠. 그러니까 1차는 평균 점수를 갖다가 못 넘기는 거예요. 아깝게. 근데 그게 못 넘기는 게 뭐 40점, 50점으로 못 넘기는 게 아니고 한 개 내지는 두 개가 부족해서 시험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2차는 점수를 넘겨버리죠. 그래가지고 1년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가 엄연히 나눠져 있는 시험이고 같은 날에 칠 뿐이지 나눠져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1차가 더 2차보다는 마다 중요합니다. 초반부 시작할 때는. 1차는 두 과목이 있죠. 1번에서 40번까지가 뭐예요? 부동산 학개론이죠. 그죠? 학개론이 1번에서 몇 번? 40번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이 41번부터죠. 몇 번까지? 80번까지가 민법입니다. 이 두 과목은 점수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개론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개론을 몇 점 정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십니까? 60. 민법도 몇 점? 60점을 받으려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목표가 60은 아니죠. 최소 몇 점은 받겠다. 60은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여기에서 잘못됐어요.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잘못된 걸 이야기할게요. 여기에서 잘못된 거죠. 민법 60, 개론 60을 목표로 공부하게 되면요.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민법이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점수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점수가 개론 점수는 한 70점이 나와요. 그죠? 근데 민법이 아직까지 몇 점? 45점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어디를 올리려고 한다? 민법 점수를 막 끌어올리려고 60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트레스를 갖다 엄청나게 받으면서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처음에 딱 출발할 때 과목별로 60 이상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험 제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평균 몇 점 이상 60, 평균 60이지 과목별 60이 아니라니까요. 과목별로 과목별 과락 없이 평균 몇 점 60이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렇게 딱 제도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도별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60 이상을 받으면 되니까 과목별 60을 받는 전략을 처음에 세우시는데 그런 전략을 세우면 일단 실패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고 1차에서 몇 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120점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몇 점 받으면 된다고요? 120.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죠. 그죠? 예를 들었는데, 개론을 공부하니까 만약에, 개론 모의고사가 9월달쯤 되니까 70이 나오는데, 민법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유달리 나한테 개인적으로 민법이 어렵게 와닿아요. 그래서 몇 점이 나온다? 현재 45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민법에다가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근데 이게 10개월을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45라는 것은 민법하고 좀 인연이 없어, 지금 이게. 그리고 민법적 사고가 내는 안 돼 있어.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 민법적 사고하고 좀 내가 거리가 좀 먼 사람이야, 나는.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공부가. 그죠? 그러면 민법 45로 갖다 60으로 끌어올리려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갖다 엄청나게 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몇 점 전략을 짜면 된다고요? 120이죠. 그럼 개론에서 몇 점 나왔어요? 70 나왔죠? 그죠? 몇 점 남았어? 50 남았죠. 그러니까 민법 몇 개 더 맞추면 돼요? 한 2개 정도 더 맞추면 되겠다. 내지는 개론이 나한테 좀 쉽다고 느끼니까 개론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개론을 좀 더 받겠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겁니다. 공부가 설정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1년을 공부하는 방법이. 그리고 초반부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과목별 득점 전략도 안 짜고 그냥 공부하는 분들하고 나름의 득점 전략을 짜고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명심을 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이게 첫 수업할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보통 무시하고 갑니다. 무시하는 이유가 뭐 하면 되지 뭐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영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를 할 수도 있고 골프를 배울 수도 있고 운동을 배우는데, 그걸 전문가한테 제대로 코칭을 받으면서 배우는 사람하고 어깨너머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로 하는 사람하고 효율성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아시다시피. 그죠?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더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자세부터 해가지고 호흡법 이런 걸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앞으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확률 하고, 혼자서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확률하고는 어디가 높다? 확률이 아니고 실제 누가 더 높아요? 실력은 제대로 배운 사람이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고집을 막 부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학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험용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고집을 너무 부리면 안 좋습니다. 고집을.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효율성을 무시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겠다. 특히 이제 이 성인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그래도 공부 좀 하셨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합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이 여러분 목표입니까? 수단입니까? 시험의 합격이라는 게 목표의 수단이에요? 합격이 목표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죠. 그죠? 합격은 공인중개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 그다음 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이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합격은 뭐더라? 수단이고, 그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단적인 부분을 효율성을 띠면서 누가 짧게 빠르게 가느냐, 이게 관건이니까 일단 과목별 득점 전략에서 뭐를 짜시는 게 맞냐면, 과목별 60을 짜는 전략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 뭐가 맞냐면 총점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총점에서 120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고, 하다 보니까 나는 민법이 좀 쉬운데 느낄 수 있었어요? 있죠. 나는 개론이 쉬운데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또 뭐하고 다르냐면 쉽다고 느끼는 거하고 점수를 잘 받는 거하고는 변론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점수가 유달리 조금 잘 나오는 과목들이 있어요. 왜냐면 개론과 민법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개론은 경제학이고 민법은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법적 사고가 좀 잘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타고나는 거지. 뭐 법적 사고가 잘 돼 있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쁜 일이고, 좋고 나쁨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 내한테 어떤 과목이 조금 쉽게 와닿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업이 이제 기본수로 수업이 시작될 건데, 시작 이러면 줄치고 형광펜 칠하고 길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뭘 하는 거냐면, 어떤 과목이 과목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뭐 하는 거, 과목의 특성을 파악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목은 내한테 조금 쉽게 와닿네, 이거는 좀 어렵게 와닿네라는 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득점 전략을 갖다가 짜나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60 전략을 짜지 마시고요. 60 전략은 안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총점에서 몇 점? 120점 전략을 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죠. 2차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치르고 나면 좀 쉽니다. 식사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눠서 쳐요. 2-1교시, 2-2교시. 2-1교시는 뭘 치냐면 중개사 법령을 쳐요. 법령이 1번에서부터 40번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부동산 공법을 시험을 칩니다. 이게 41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을 100분 동안 시험을 치릅니다. 그 다음에 2-2교시를 가면요. 2-2교시를 가면, 그죠? 공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등기법하고, 지적법을 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세법이 있습니다. 세법. 공시법이 1번부터 24번. 세법이 25번부터 40번. 그죠? 그래서 공시법에 배점된 게 60점. 그 다음에 세법에 배점된 게 몇 점? 40점. 그래가지고 100점짜리 과목을 50분 동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중개사 법령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고 해서 1차에 점수를 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전체 6과목에서 평균 60을 받는 게 아니고 1차에서 평균 60, 2차에서 평균 60이죠. 그러니까 1차는 2차를 도와줄 수도 없고 2차가 1차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이에요, 변론. 그래서 1차에 일단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2차는 2차 안에서 득점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2차 득점 전략도 보통 일반적으로 짤 때 법령 몇 점 이상, 60 이상, 공부도 몇 점 이상, 60 이상, 그 다음에 두 개 합체가 몇 점 이상, 60 이상, 요런 전략을 짜버리면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죠? 100%는 아닌데 거의 90% 이상이 어떤 과목이 어렵다고 느끼냐면 지금 여러분 수업 듣는 공법을 제일 어렵다고 얘기해요. 공법은 6과목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어렵다고. 좀 이따가 공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는 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특정인들만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수험생이 공법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점수를 짰죠. 득점 전략을 짰단 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잘 안 나오는데 몇 점을 계속 받으려고 한다? 60 이상을 받으려고, 그죠? 하죠. 그러면 일단 스트레스. 두 번째, 다른 과목 시간 배분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비효율적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도 과목별 60 전략을 짜는 게 아닙니다. 과목별 60 전략을 짜는 게 아니고 몇 점 이상을 받으면 돼요. 그렇죠. 180점 이상을 받으면 게임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180 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떤 법이, 어떤 과목이 내한테 좀 쉽다고 느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보통 수험생들이 쉽다고 느끼는 게 중개사 법령을 좀 쉽다고 많이 느끼더라고요. 양도 공법에 비하면 작고, 그 다음에 법 조문도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개사 법령에서 만약에 80이라는 점수를 받아버렸죠. 중개사 법령은 80, 90도 잘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러면 나머지 몇 점 남았어요, 지금? 100점밖에 안 남았죠? 그죠? 아주 극단적으로 공법을 40을 받았어요. 그러면 공시세법을 몇 점 받으면 돼요? 60 받으면 시험에 합격해요. 과락만 면에도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과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과락이 나올까, 안 나올까? 예? 표정을 조금 전투적인 표정에서 좀 부드러운 표정으로 좀 바꿔주세요, 지금. 자, 첫날 수업인데. 자, 이래 보지 말고, 무서워. 자, 과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오죠. 과락이 왜 나옵니까? 과락이. 그죠? 지금 몇 월 달인데요? 1월. 언제까지 수업 듣는데? 10월. 바보가 과락이 나오고로. 과락 받는 사람이 있어, 없어? 과락 받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웃기는 왜 없어? 있어. 왜? 이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갖다가 무슨 운전면허증 정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60 받으면 된다면서 이래가지고 5월 달에 7월 달에 원서 넣을 때쯤 돼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과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과락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락 받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과락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학원에 와서 계속 수업 시작이라면 자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이러면 묻고 수업 시작이라면 또 자고 해도 뭐 안 나온다? 과락은 안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도 1월달부터 강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과락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커리가 같은 내용을 10번 이상을 보고 가게 돼 있거든요. 같은 내용을 10번을 보는데 그걸 40점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여러분 몇 점 받겠어요? 오늘 시험 치면? 예? 오늘 시험을 쳤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30회 시험이죠. 30회 시험이 치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데 30회 시험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한번 쳐봅시다. 시험을 쳤어. 그러면 몇 점 나옵니까? 그래, 몇 점? 빵점이 아니죠. 실력은 몇 점? 실력은 몇 점? 빵점. 실력은 무슨 20점? 빵점이죠. 점수는 몇 점? 이 점수는 20점이라니까요. 평균이 20이 나온다니까요. 과락이 몇 점이에요? 40이죠. 여러분들이 착각만 되는 게 빵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몇 점이 출발하냐면 20에서 출발해가지고 1년을 공부해가지고 플러스 20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가 있다? 상, 중, 하가 있거든. 뭘 맞추면 돼요?
하를 갖다가 몇 개 맞추면 돼요. 몇 개 맞추니까 몇 개 찍으면 돼, 그냥. 그러면 과락은 면하게 됐다. 그러니까 과락이 나왔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누가 과락이 나오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 6월 달이나 그죠? 7월 달이나 원서낼 때쯤 돼가지고 뭐 중개사 시험 별거 아닌데 그거 뭐 그죠? 라고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3개월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6개월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3개월 만에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 없다? 3개월 만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1개월 만에도 합격해요. 그죠? 파파파 찍었는데 있겠지. 근데 3개월 만에 합격하는 것은 누구냐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사항이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은 아니라 이 말이죠. 개똥쑥을 묻고 말기 암 환자가 쑥만 묻고 암을 낳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만이 가능하지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그게.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게 현혹된다니까요. 나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고. 있겠지 하면 해봐봐 되는지. 해봐라 그러면 해봐라 되는지. 그러니까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는 방식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수업 들은 분들은요, 정상적으로 수업 들은 분들은 과락은 안 나와요. 그리고 3개월 만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책 보는데 3개월이 더 걸려요, 이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과락을 갖다가 걱정하는 분들이 여기 혹시 수업을 처음 들으면서 계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걱정할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아니고 과락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가 만약에 5월 달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1월 달이고 수업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코 과락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를 걱정해야 되냐면 과목별 배점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작전을 반드시 짠 다음에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을 들을 때는요, 과목별로 60을 짜는 전략을 하지 마시고 내한테 수업을 들어보니까 어떤 특정 과목은 좀 쉽게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슨 전략? 좀 고득점 전략을 짜고, 굉장히 어렵게 와닿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전략을 짜고, 조금 공격적으로 짜는 게 아니고 방어 위주로. 이게 상대평가 시험이면요,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어렵게 와닿아도 극복해야 돼. 근데 이거는 무슨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로 평가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80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1차는 120 받으면 끝이 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내지는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과목 중에서 본인이 쉽다고 느끼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 과목에다가 조금 더 투자해서 점수를 더 받는 게 맞고, 또 본인이 유달리 어렵다고 느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거는 공부를 갖다 조금 방어 위주로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체질이 수학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얘가 또 국어를 잘하는 거지. 그러면 이과 성향이 강합니까? 문과 성향이 강합니까? 문과 성향이 강하니까 걔가 이과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과로 가는 게 맞잖아. 그죠? 그렇듯이 과목별 적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득점 전략을 짜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목별 60 전략은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목별 60이 맞는 게 아니고 뭔 전략? 전체에서 180에서 받는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꼭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시험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